안녕하세요. 오늘은 2023 EBS 수능 특강에 수록된 3대 문제를 함께 풀어보면서 3대의 내용을 함께 살펴볼 거예요. 이미 계속해서 제가 올려드리는 영상에 3대를 이해할 때 도움이 될 만한 배경 지식, 3대 전체의 내용 정리, 그리고 지난 시간에는 1999년 수능에 기출된 3대 문제를 쭉 함께 살펴봤었고요. 3대 수업에서는 지금이 마지막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수능 특강에서 어떤 부분을 중요시 여기면서 문제를 냈는지 그걸 한번 살펴볼 건데요. 저번 시간에 저랑 99년 수능 기출 문제를 풀어본 분들은 아시겠지만 지문이 굉장히 많이 겹쳐요. 장편 소설이고 중요한 내용들도 많지만 정말 중요한 부분은 글의 거의 마지막 부분에 가는 부분 또는 조의관이 조덕기에게 유산을 넘겨주려고 손금고를 주면서 가족들과 갈등을 좀 빚는 장면들이 있는데요. 거기가 좀 중요하게 잘 다루어져요. 그리고 그 부분이 수능에도 나왔었고 지금 수능 특강에도 출제가 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은 여러분이 책을 실제로 가져다가 직접 읽지 않더라도 이 수능 특강 교재를 통해서 잘 익혀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문제는 총 4문제가 출제됐는데 그 문제를 풀어보는 과정 속에서 지문의 내용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아직 문제를 풀지 않으신 분들은 수능 특강 교재에 있는 문제 305쪽부터 나와 있거든요. 그 문제를 꼭 풀어보시고 그런 다음에 이 영상을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문제는 총 4문제가 나와 있었다라고 말씀드렸죠. 첫 번째 문제는 윗글에 대한 이해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이라고 하면서 각 인물들이 갖고 있는 생각들 그런 것들을 정확하게 잘 파악하면서 읽고 있는지 확인하는 문제가 하나 나왔고요. 또 하나의 문제는 왔다 갔다 실시간으로 푸는 문제인데요. 기억에서 미음까지의 내용을 바탕으로 윗글의 서술자에 대해 파악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 시점과도 관련이 있고요. 서술되는 방식하고도 관련이 있기 때문에 읽어나가면서 왔다 갔다 하면서 꼼꼼하게 체크하시면 크게 어렵지 않은 그런 문제였습니다. 그리고 14번은요. 가와 나에 대한 이해로 가장 적절한 것은 이라고 해서 가, 나는 모두 조부의 유서라고 하는 대상이에요. 그런데 이 소재가 각각 좀 의미가 다르게 기능할 수 있는 것을 잘 이해하고 있는지 확인하는 문제고요. 15번 문제 같은 경우가 좀 고마운 문제죠. 3대에 대한 정보를 제공해 주는 거기 때문에 여기서 보기를 바탕으로 윗글을 감상하라고 할 때 그 순서를 지키셔서 보기의 내용을 명확하게 파악하시고 윗글을 감상하시면 조금 더 이해하는 데 수월하실 거고요. 그걸 바탕으로 해서 답을 찾아가시면 됩니다. 그러면 보기의 내용을 문제에서 시키는 대로 보기의 내용을 함께 읽어본 뒤 지문을 보고 그리고 문제를 풀어나가도록 할게요. 1920년에서 1930년대는 유교적 윤리를 중심으로 하는 구시대적 가치와 그리고 자본주의적 가치가 공존하며 가치관의 혼란이 나타난 시기였다. 요거는 제가 배경 지식 말씀드리면서도 얘기했었는데 신문물이 급격하게 유입이 되면서 기존의 조선 왕조 시대를 살아가던 사람들에게는 너무나 낯선 일들이 많이 펼쳐지는데 또 젊은 세대에게는 와 너무 멋진데 하면서 받아들일 수 있는 그런 면들이 또 굉장히 많이 섞여 있던 시기예요. 그리고 한편으로는 가문과 가족을 중심으로 하는 가족 윤리와 전통적 가치에 대한 지향이 구시대적 가치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더더욱이나 이 지향이 강했을 거고요. 사실 꼭 구시대가 아니더라도 가족 윤리는 굉장히 중요한 거죠. 근데 이게 이제 굉장히 영향을 많이 미치면서도 개화와 근대화의 분위기로 인해서 자본주의적인 세계관이 번져가면서 물질 만능주의의 경향이 나타나기도 했다. 그래서 굉장히 물질주의자적인 그런 모습을 띈 인물들도 존재했죠. 그래서 염상섭의 3대는 이와 같은 시대를 배경으로 해서 당대인들의 가치관 혼란, 다 뒤죽박죽 섞여 있으니까 뭐가 맞는 건지 어떻게 하는 게 좋은 건지 내가 이렇게 해도 되는 건지 이런 혼란이 있었을 거고요. 그것으로 인해서 나타나는 위선적 모습이나
혼탁해진 사회상 이런 걸 보여주고 있다라고 하죠. 여러분들은 위선하면 떠오르는 인물, 조상훈 같은 인물이 있었죠. 개화기 세대로서 신문물을 받아들이고 교회의 신자로서 교육사업에 뛰어들지만 기존의 봉건적인 가치를 완전히 벗어나지 못한 채 막 첩도 옆에다 들이고 허세를 부리거나 있어 보이는 거 굉장히 중시하는 그런 인물로 그려졌었어요. 그래서 이런 위선적인 모습이나 가족 간의 어떤 사랑이라든지 애정도 중요한데 돈이라든지 자기 욕심에 의해서 모든 게 조금 그 본연의 가치를 잃어버린 그 혼탁해진 사회상 돈만이 중요하기 때문에 누군가에게 독약을 먹이거나 아니면 가족 간의 어떤 윤리를 저버리거나 하는 일들도 벌어졌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이 작품을 통해서 파악해 보도록 할게요. 그러면 지문으로 가보도록 합시다. 공부가 중하냐? 집안일이 중하냐? 그것도 네가 없어도 상관없는 일이면 모르겠지만 나만 눈 감으면 이 집 속이 어떻게 될지 너도 아무리 어린애다만 생각해봐라. 졸업이고 무엇이고 다 단념하고 그 열쇠를 맡아야 한다. 그 열쇠 하나에 네 평생 운명이 달렸고 이 집안 가운이 달렸다. 너는 열쇠를 붙들고 사당을 지켜야 한다. 계속 쏘아붙이듯이 뭔가를 얘기하는데요. 요 얘기를 하는 건 조부죠. 할아버지 조의관이요. 그리고 그 이야기를 듣고 있는 인물은 덕기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이미 지난 시간에 99년 문제를 풀었고 거기하고 지금 겹치는 부분이니까 대강 아실 거예요. 여기서의 너는 덕기인 거고요. 덕기에게 조의관은 공부보다는 집안일이 중요하다. 그래서 나만 눈 감으면 이 집 속이 어떻게 될지 이 집 속은 재산 하나 가지고 뭔가 욕심을 부리고 농간을 부리는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이걸 얘기하면서 덕기에게 졸업이고 뭐고 공부고 뭐고 다 단념하고 열쇠를 맡아야 한다 라고 얘기하는 부분이었습니다. 그러면서 너에게 맡기고 가는 건 사당과 열쇠 두 가지뿐이다. 조상의 위패를 모신 그것이 굉장히 중요한 거죠. 가문. 그리고 열쇠라는 것은 재산이잖아요. 금고를 열고 닫고 하는 거니까. 그러니까 가문과 재산이 조의관에게는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조의관은요. 가문의 명예라든지 재산을 지키는 것이 덕기가 갖고 있는 꿈이라든가 아니면 뭔가 희망이나 아니면 포부 이런 걸 갖고 있는 거 그래서 그걸 지켜주는 거하고는 전혀 비교가 안 될 정도로 더 중요한 게 가문의 명예, 재산이에요. 즉 가족에 대한 애정보다도 지금 잘못 표시해놨죠? 가족에 대한 애정보다도 가문의 명예나 재산 지키기가 굉장히 중요한 게 조의관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사람이다 보니까 이 혼탁한 세상 속에서 진짜 내가 지켜야 되는 게 내 가족이고 사랑하는 가족 구성원이라는 걸 생각하지 못하죠. 그래서 조의관은 그 외에는 유언이고 뭐고 다 쓸데없다. 나는 다른 거 중요하다고 생각하지 않는다. 그래서 이때까지 공부를 시킨 것도 그 두 가지 요거죠. 이걸 잘 모시고 지키게 하자고 하는 거니까 두 가지를 버리고도 공부한다면 이건 덕기가 하고 싶어 하는 거죠. 근데 그것은 송장 내놓고 장사 지내는 것이다. 장사, 누군가를 지내는데 송장을 내놓으면 제대로 된 게 아닌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조의관 입장에서는 공부는 수단에 불과해요. 가문이나 재산을 지키기 위한 거. 그래서 조의관 입장에선 공부도 그만큼 했으면 지금 세상에 행세도 넉넉히 할 거 아니냐. 그러니까 진짜 공부는 수단인 거죠. 덕기가 무슨 꿈을 갖고 뭘 하고 싶어 하는지 전혀 관심 없고요. 덕기에게 공부를 시킨 것도 가문과 재산을 위한 거니까 야, 그 정도 배웠으면 됐어 라고 생각하는 인물이 조의관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일단 여기까지 봤을 때요. 확인이 가능한 게 있어요. 12번 문제에서 1번 선지. 조부는 덕기가 공부를 그만두고 집안일을 돌보길 바라고 있다. 맞는 내용이죠. 적절하지 않는 거 찾는 거니까 1번은 일단 답이 아닙니다. 그럼 본문 계속 이어서 볼게요. 덕기는 지금 공부하고 싶거든요. 근데 조부는 여기서 지금 공부 때려치고 가문 지켜라 이런 얘기를 하죠. 그러면서 굉장히 열띠게 얘기했으니까 조부는 이만큼 이야기하기에도 기운이 폭 빠졌다. 몸 상태가 좋진 않아요.
이마에는 기름땀이 쭉 솟고 숨이 차서 가슴을 헤치려고 한다. 막 답답한가 봐요. 여기에 덕기는 살림은 아직 아범더러 맡으라고 하시지요. 여기서의 아범은 조상훈이죠. 조덕기의 아버지이자 조의관의 아들이요. 그래서 덕기는 그래도 간하여 보았다. 가문의 명예를 막 재산을 지키기에 대한 어떤 의무를 막 얘한테 지우니까 너무 부담되는 거예요. 그랬더니 조의관은 양보할 생각이 없어요. 쓸데없는 소리 마라. 싫거든 이리 다오. 너 아니면 맡길 사람 없겠니? 그 대신 내일부터 문정걸식을 하든 어쩌든 나는 모른다. 라고 얘기하죠. 문 앞에서 다 굶어 죽든 막 사람들한테 구걸하고 다니든 나는 신경 안 쓴다. 즉 너에 대한 이제 금전적인 지원을 확 끊어버리겠다. 라고 협박하는 할아버지의 모습입니다. 손자에게. 그러니까 그만큼 손자에 대한 사랑보다 더 중요한 것은 내 가문의 명예나 재산을 지키기라는 것을 이런 데에서 알 수 있죠. 조부는 이렇게 화는 내면서도 그 열쇠를 다시 넣어버리려고는 하진 않았다. 즉 덕기에 대한 희망을 버리지 않은 거죠. 덕기가 내가 의도한 대로 해주길 바라는 마음을 갖고 있습니다. 덕기는 병인, 환자, 아픈 사람, 우선 조의관이죠. 병인을 거슬러서는 안 되겠기에 추후로 다시 어떻게 하든지 그러니까 나중에 다시 한번 얘기해 보겠죠. 나는 지금 해야 되는 일이 있어요. 막 부담스럽게 금고를 내가 맡을 상황이 아니에요. 뭐 이런 걸 거예요. 아직은 순종하리라고 가만히 고개를 떨어뜨리려고 있으니까 밖에서 부석부석 옷 스치는 소리가 나더니 수원집이 얼굴이 발개져서 들어온다. 수원집이라는 인물, 어떤 인물인지 이미 미리 다 이야기를 했었는데요. 만약에 이게 지금 처음 보는 거다라고 생각하실 때는 수원집이 어떤 인물일지 생각하면서 읽어봐야겠죠. 이때까지 영창 밑에서 바짝 붙어 앉아서 방 안의 수작을 한마디도 놓치지 않고 엿듣고 있던 것이다. 뭔가 당당하게 행동하지 않고 뭔가 엿듣고 있는 행동을 하네요. 일단 기억을 봤을 때 기억과 관련된 문제도 하나 나왔었으니까 한번 볼게요. 1번 기억을 보니 다른 인물들은 인지하지 못하는 특정 인물의 행동을 서술하고 있군. 수원집이 몰래 엿듣고 있었던 걸 조의관이나 조덕기는 몰랐겠죠. 그런데 몰래 엿듣고 있다는 걸 서술자가 지금 서술해서 알려주잖아요. 이건 전지적 작가 시점이기 때문에 사실 가능한 일입니다. 인물들의 대화, 행동, 속마음 다 꿰뚫고 이해하고 말해주고 있잖아요. 그래서 1번에 맞는 내용이네요. 계속해서 본문을 이어나갈게요. 덕기는 수원집이 들어오는 것을 보자 앞에 놓인 열쇠를 얼른 집어들고 일어서 버렸다. 사실 열쇠는요. 덕기에게는 가문과 재산을 지켜야 하는 책임감을 주는 거예요. 무거운 책임감. 자기가 지고 싶지 않은 책임감을 주는 거라서 지금 어떻게든 거부하고 싶었던 건데 수원집이 오자마자 얼른 집어들어요. 이것은 빼앗길까 봐 하는 행동이죠. 여기에서 지금 덕기가 수원집을 경계하는 걸 보여주고요. 충분히 열쇠를 뺏을 만한 인물이다 라고 판단한 거니까 수원집은 좀 돈에 대한 욕심이 있거나 부정적인 인물일 가능성이 높다 라고 하는 정보까지 읽어내실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아요. 이렇게 했더니 수원집은 아범 잠깐 거기 앉게 라고 하죠. 수원집의 얼굴에 살기가 돕니다. 여기에서도 수원집의 캐릭터 알 수 있죠. 그래서 나가려는 덕기를 붙들죠. 지금 부랴부랴 들어온 목적이 분명한 거예요. 열쇠를 어떻게든 뺏고 싶었던 거죠. 수원집은 열쇠가 놓였으면 우선 그것부터 집어넣고서 따지려는 것이라서 덕기가 성큼 넣어버리는 것을 보니 이제 절망이다. 진짜 뺏고 싶었던 거예요. 자기 거 아니면서. 영감이 좀 더 혼돈천지로 앓거나 덕기가 이 집에서 초혼 부르는 소리가 난 뒤, 초혼은 누가 죽은 뒤에 그 사람을 부르는 의식이기 때문에 여기서의 초혼은 조의관이 할아버지가 죽은 뒤 그 이름을 부르는 걸 얘기하는 거죠. 초혼 부르는 소리가 난 뒤에 오거나 하였더라면 머리맡 철괴 안에 열쇠를 한 번에 만져볼 수 있었을 것이다. 그러니까 요게 바로 수원집이 하고 싶어 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열쇠를 한번 만져보는 거. 만져본다고 뭐가 달라져? 라고 할 수 있을 텐데 뒤에 정보가 나오죠. 금고 열쇠를 한 번만 만져볼 틈을 타면 일은 피는 것이다. 만져보기만 하면 뭐가 좋아질까? 만지는 걸 통해서 무언가 꿍꿍이 속에 있었던 거죠. 무언가를 하려고 했던 걸 거예요.
그러나 그 틈을 탈 새가 없이 이 집의 사자가 저승사자겠죠. 사자가 다녀 나가기 전에 덕기가 먼저 온 것이다. 그러니까 조의관이 죽기 전에 덕기가 먼저 온 거죠. 덕기의 옴이 빨랐던지 사자의 옴이 늦었던지 저희들의 일꾸미미, 저희들은 누군진 몰라도 수원집이 포함돼 있을 거고요. 여기에 누군가 플러스 돼 있겠죠. 저희들의 일꾸밈이 어설프고 금뜬 탓이었던지. 저희들 여기 전시적 작가 시점이니까 수원집이 하는 행동을 다 내려다보고 있는 서술자란 말이에요. 수원집을 포함한 누군가가 뭔가 수작을 농간에 부리고 있었나 봐요. 근데 그게 조의관의 죽음과 사실 관련 있는 거겠죠. 사자의 옴, 사자가 와야 되는 것과 얘네들의 일꾸밈과 이런 게 관련이 있으니까요. 나중에 결과적으로 아시면 이제 알게 될 텐데 수원집이라고 하는 인물은 조의관의 처예요. 부인. 근데 부인인데도 왜 조의관이 죽기를 바라느냐. 수원집은 원래 본처는 아니었어요. 본처는 죽고 없고 그 다음에 수원집 젊은 여자가 조의관의 유산만 바라보고 들어온 거죠. 그런데 이 재산이 나한테 고스란히 올 것 같지 않으니까 온갖 수작을 부리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저희들의 일꾸밈이 어설프고 금뜬 탓이었던지 어쨌든 이제는 만사 휴이다. 뭔가 다 끝장나 버렸다. 다 포기해야 되는 상황이다. 라는 것을 보여주죠. 다 헛수고다. 라는 맥락. 그럼 여기서 저희들의 일꾸밈이 어설프고 굼뜬 탓이었던지 요거에 대한 거는 니은 부분. 니은의 분이 특정 인물의 행동에 대해 자신, 여기서는 서술자에 대해서 묻는 거니까 서술자 자신이겠죠. 서술자의 주관적 판단을 드러내어 서술하고 있군. 맞겠죠? 저희들의 일꾸밈이 어설프고 굼뜬 탓이었던지 이래서 다 못하게 되었던 걸까? 라는 식의 맥락으로 얘기하고 있기 때문에 여기에 있는 2번 니은의 내용도 맞다라고 볼 수 있어요. 수원집의 행동에 대한 서술자의 판단이 드러났죠. 그러니까 2번도 맞는 내용이구나 라고 보실 수 있습니다. 방에 지금 수원집이 들어왔죠. 이 댁 살림을 누가 맡든지 그거야 내 아랑곳 있나요? 하지만 지금 말씀 눈치로 보면 살림을 아주 내맡기시는 모양이니 그러니까 덕기에게 맡기려고 하는 거잖아요. 이왕이면 나더러는 어떻게 하라실지 이 자리에서 아주 분명히 말씀을 해주시죠. 그러니까 나한테 뭐 유산을 더 주든지 확실하게 좀 해달라라는 거죠. 수원집은 암상이 발끝난 것을 참느라고 발같은 얼굴이 파랗게 죽는다. 지금 굉장히 사실은 깊은 분노가 막 가슴속에 있는데 그 내면의 깊은 분노를 막 그냥 그대로 다 까발려서 얘기하면 자기한테 좋을 게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성질을 굉장히 죽이면서 말하다 보니까 오히려 또 빨갰던 얼굴이 파랗게 죽어버리는 그런 파랗게 질려버리는 것 같은 모습을 보입니다. 이 서술 방식이 어떤지 한번 볼게요. 암상이 발끝났다라고 하면서 수원집의 내면 상태도 보여주면서 외면까지 다 들여다보고 얘기를 해줘요. 그러니까 여전히 전시적 작가 시점의 특징이 이 부분에서도 잘 드러난다라고 볼 수 있는 부분인데요. 여기 지금 3번 내용을 보면 디귿을 보니 특정 인물의 시각에서 다른 인물의 모습을 객관적으로 서술하고 있군 이라고 하죠. 전지적 작가 시점이면 글 내에는 특정 인물이 서술을 하고 그러면서 전개가 되는 게 아니라 작품 밖에 있는 서술자가 얘기하는 거잖아요. 근데 여기에서는 특정 인물이 다른 인물, 그럼 여기서는 당연히 수원댁일 텐데 수원집이죠. 수원집일 텐데 이 모습을 일단 객관적으로 서술하고 있지도 않고요. 막 속마음이 어떤지도 다 보여주면서 말하고 있으니까 그러면서 특정 인물의 시각도 아니죠. 서술자가 이야기하고 있는 거지 이 안에 있는 조덕기나 조의관의 시각에서 말하고 있지도 않아요. 그러니까 이 부분도 틀렸습니다. 그러니까 확실한 답이 되는 게 3번이겠죠. 계속해서 볼게요. 무엇을 어떻게 해달라는 말인가? 영감은 가슴이 벌렁벌렁하며 입을 딱 벌리고 누웠다가 간신히 대꾸를 한다. 기운도 없는데 지금 막 굉장히 열폭한 수원집이 왔을 때 어쩌라고 하는 식의 태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랬더니 수원집이 얘기해요. 지금이라도 이 댁에서 나가라면 그야 하는 수 없이 나가지요. 그렇지만 영감께선 안 할 말씀으로 내일이 어떨지 모르는데 그러니까 당장 죽을 수도 있는 굉장히 병이 극심한 상황이죠. 영감만 먼저 가시는 날이면 저는 이 집에 한시를 머무를 수 없을 게 아닙니까? 지금 친모가 아니기 때문에 뭐 조상훈이라든지 다른 가족들이 굉장히 극진히 모실 가능성이 없다는 걸 수원집도 압니다.
전연만 없으면야 영감이 가시면 나도 뒤쫓아 가기로 원통할 게 무어 있겠습니다만 여기서의 전연은 조의관과 수원집 사이에 낳은 딸이에요. 그러니까 이 딸만 없으면 영감 죽었을 때 난 원통하지 않게 영감 쫓아갈 수 있을 만큼 사랑해요. 그런데 이 딸이 있어서 내가 남아있어야 되잖아요. 요 알뜰한 세상에 무얼 바라고 누구를 바라고 더 살려 하겠습니까마는 그러니까 자식만 없으면 나는 바라는 거 없이 조의관 따라갈 수 있을 만큼 사랑하는 여자다. 그런데 지금 자식이 있지 않느냐. 그래서 이럴 수도 없고 저럴 수도 없는데 사정 좀 생각해라. 그러니까 나에게 어떻게든 재산에 떼놓을 수 있는 재산에 내가 가질 수 있는 뭔가 방법 좀 내놔달라 라고 하는 의도로 얘기하는 거겠죠. 그래서 이렇게 봐주셔야 아니합니까? 수원집의 목소리는 벌써 울음에 젖었다. 자기 나름대로는 지금 막 늙은 할아버지랑 결혼하면서 뭔가 돈을 많이 얻을 수 있을 거라는 기대를 했는데 그게 날아갈 것 같으니까 지금 약이 바짝바짝 오르고 막 눈물이 날 것 같은 상황이긴 하겠죠. 그랬더니 덕기가 옆에서 왜 무슨 그런 말을 그렇게 하슈? 뭐 이렇게 얘기를 해요. 왜냐면 그래도 자기가 손자인데 뭐 친손자는 아니지만 그래도 뭘 아예 기대도 안 하는 것 같은 말을 하니까 그리고 아직 할아버지가 돌아가시지도 않았는데 이렇게 얘기하니까 말을 하는 거죠. 근데 수원집은 내 말이 그른가? 자네도 생각을 해보게. 할아버지만 돌아가시면 이 집안에서 나를 누가 끔찍이 알아줄 사람이 있겠나? 누구도 자기를 돌봐주지 않을 거라고 수원댁이 얘기해요. 수원집은 코멘 소리를 하며 눈물을 씻는다. 덕기도 아닌 게 아니라 그렇기도 하다라는 생각은 합니다. 즉 자기도 사실 수원집에 대한 끔찍한 생각이 없고 그러니까 많이 돌봐줄 만한 그런 생각이 있는 상태가 아니고 다른 가족들도 그럴 거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긴 하죠. 그런데도 어쩌면 눈물이 마침 대령하고 있었던 것처럼 저렇게도 나올까라고 하면서 그렇게 막 수원댁 집의 아픈 마음에 대해서 공감해주고 싶은 마음이 덕기에겐 지금 없는 상태인 것 같습니다. 하지만 지금 할아버지께서 돌아가시는 거요. 또 내가 살림에 때맞는 자국인가요? 내가 진짜 살림 맡기로 했나요? 나 지금 약간 거절하려고 하는 상황이잖아요. 뭐 이런 거겠죠? 이 자리에서 그런 소리는 도무지 할 게 아니에요. 아직 할아버지 돌아가신 것도 아닌데 막 돈 어쩌고 저쩌고 따지는 것은 좋지 않다라고 생각한 덕기는 타이르듯이 달래봅니다. 일단 여기까지 봤을 때 풀릴 수 있는 거. 12번에 수원집은 덕기가 조금 더 일찍 집에 들어왔어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다. 그거 아니죠. 덕기가 지금 너무 빨리 온 것에 대해서 만사 휴이다. 뭐 이런 식의 말을 했었으니까 그럼 여기서는 답이 2번이 되겠네요. 빨리 돌아오지 말았어야 된다고 생각했으니까 답이 이게 되는 걸 거고요. 3번까지도 볼 수 있어요. 덕기는 조부 사후에 가족들이 수원집을 돌보지 않으리라 생각하고 있다. 맞죠? 수원집이 이런 의도로 얘기하니까 거기에서 일부 공감하는 그런 식의 말하기를 보였죠. 3번은 맞는 내용입니다. 그럼 본문 계속 이어서 볼게요. 네, 여기 중략 부분이 있고요. 그 이후의 내용이 어떤 식으로 전개되는지 볼게요. 조부가 부친에게 상속한다는 유서를 따로 써주었다는 말을 혹시 들은 일이 있었던가? 여기 와서 덕기는 깜짝 놀랐다. 여기가 어딜까요? 중략 부분의 줄거리를 따로 주지 않아서 여러분들한테 좀 어렵게 느껴질 수도 있는데요. 덕기는 지금 감옥에 들어와 있습니다. 친구인 병화가 사회주의 운동을 하는데 조금 도와줬거든요. 근데 그것에 어떤 혐의를 받아서 조사를 받으러 지금 감옥에 온 상태예요. 근데 거기에서 또 뜬금없이 이 덕기를 취조하던 다른 사람이 다른 질문도 하는 거예요. 부친에 대해서. 조부, 이건 조의관이죠. 할아버지. 조의관이 부친 조상훈, 덕기의 아버지죠. 조상훈에게 상속한다는 유서를 따로 써주었다는 말에 혹시 들은 일이 있었던가? 따로 써줬다라는 것은 원래 유서에는 없는데 뭔가 따로 쓴 게 있나? 라고 하고 이제 생각을 해보실 수 있을 거예요. 중략 앞부분에 여러분들이 읽은 부분을 보면 아들 조상훈을 믿지 않아서 유산을 넘기지 않고 덕기에게 모든 권한을 주는 게 여기에서 지금 조의관, 할아버지거든요. 그렇게 본다면은 조상훈은 받을 수 없는 사람이었는데 뭔가 지금 이 말을 하는 사람, 여기선 부장이거든요. 이 조사를 하고 있는 사람. 이 부장이 뭐라고 하냐면 조의관이 조상훈, 덕기의 아버지에게 상속을 하겠다는 유서를 따로 써줬다는데 들은 적 있어? 라는 거예요. 들은 적 없겠죠. 덕기는 깜짝 놀랍니다. 그거는 다 재산의 권한은 자기 자신, 덕기에게 있는 줄 알았는데 그러면서 생각하죠. 부친이 그동안 법석한 것은 막 난리 법석을 피운 것은 큰 금고 속에 있는 조부의 도장을 집어다가
그런 유서를 위조해 가지려고 그랬던 것인가 보다 하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즉 유서가 두 개가 생긴 거죠. 원래 덕기가 받은 게 있었는데 그거를 조상훈이 자기가 받으려고 위조했나 봐요. 근데 위조하고 모든 일련의 사건이 벌어진 거 보니까 지금 조의관은 없는 것 같아요. 왜냐면 이것에 대해서 파악할 때 가장 빠르게 파악할 수 있는 대상은 조의관, 유서를 쓴 사람일 거란 말이에요. 그 사람한테 물어보면 쉽게 결단이 날 것을 지금 조덕기한테 이렇게 물어보는 거 보면 그걸 확인해 줄 조의관은 없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중략 부분에는 조의관이 결국은 병환이 굉장히 깊은 상태였는데 사망했구나 라는 것을 짐작해 볼 수 있겠죠. 그래서 지금 덕기는 깨달아요. 아버지가 지금 유산을 자기가 많이 받기 위해서 할아버지의 유서를 위조했나 봐 라는 것을 깨닫죠. 그런데 나는 그런 거 들은 적 없어요. 우리 아빠가 유서 위조했나 봐요 라고 얘기해버리면 이건 굉장히 중범죄에 해당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아버지한테 좀 안 좋은 일이 생길 수도 있겠죠. 그러니까 덕기는 뭐라고 하냐면 아마 그런 듯도 해요 라고 얘기해요. 그러니까 유서를 따로이 써주었다는 말을 들은 적 있냐라는 말에 그렇다라는 것은 인정해 주는 거예요. 할아버지가 우리 아빠한테 상속해 주려고 했어요 라는 의도인 거죠. 그런 거 같다라고 하면서. 근데 사실은 그런 적이 없기 때문에 여기서도 답을 막 확실한 답으로 주지는 않고 있어요, 덕기가. 어쨌든 이렇게 얘기하는 것의 의도는 덕기가 부친을 싸고 도는 거죠. 부친을 좀 보호해주기 위한 의도로 이런 말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덕기가 부친을 싸고 도는 눈치를 보고 부장은 이런 사건에 대해서 이제 취조하는 사람 같은데 덕기를 입으로는 으르딱딱 거리면서도 입으로는 막 덕기한테 거칠게 얘기하면서도 속으로 생각해요. 아이고 네가 제 아비보다는 낫다. 조상훈보다는 낫다라고 생각한 거죠. 조상훈은 어떻게 보면은 자기의 아버지인 조의관의 뜻을 거스른 거고 유서를 위조했으니까. 그리고 자기 아들 덕기에게 갈 재산을 빼앗은 거나 마찬가지죠. 자기한테 준 것처럼 얘기했으니까 덕기 몫이 거의 사라져버리는 거잖아요. 이렇게 아버지로서 황당한 일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덕기는 편을 들어주니까 부장은 이렇게 생각하였다라고 하면서 부장의 속마음을 얘기해주죠. 이거 서술상의 특징 관련된 문제였는데 13번에 4번 리을을 보니 특정 인물의 내면에서 일어나는 사고나 판단을 서술하고 있군. 특정 인물은 여기선 부장이죠. 부장의 내면에서 일어나는 사고나 판단 서술한 것 맞습니다. 계속해서 본문 이어서 볼게요. 되지 않게 종교가, 되지 않게 민족운동자. 종교가라는 것은 종교를 하는 사람이라는 의미예요. 그러니까 상훈이가 갖고 있는 타이틀이에요. 종교가. 기독교인으로서 열심히 교육사업에 헌신하고 이러는 사람처럼 행동을 했고요. 그 민족운동자가인 것처럼 굉장히 좀 열심히 사는 모습을 보여요. 그러니까 상훈이가 평소부터 예수교인이요. 사회에서 껐덕대려는 위인이니 많지 믿게 보던 차에 이 부장이라는 사람은 이 상훈이가 갖고 있는 이중성, 위선 이런 걸 알았었나 봐요. 속으로는 술도 먹고 도박도 하고 그러면서 겉으로는 굉장히 선하고 좋은 일 하는 척 했던 것. 그래서 이것을 평소에 밉게 보던 사람이에요. 부장은. 근데 이번 일을 보니 아주 개차반이로구나. 자기 아버지의 유서도 위조하고 그 자신의 아들, 조상훈의 아들에 해당되는 덕기에게 갈 재산조차 자기가 중간에 가로채고 하는 인물이니까 진짜 개차반이죠. 그래서 멸시하는 생각이 들어서 이 김에 단단히 골려주려는 것이다. 그러니까 조상훈에 대해서 단단히 혼쭐을 내주려는 생각인 거예요. 대잡하여 주자면 교분이 있는 고등 과장이 사건을 맡아가지고 아무쪼록 유리하게 무사타첩을 못해줄 것은 아니지만 돈도 많은 집안이고 그리고 지인들도 있고 하다 보니까 좀 봐줄 수도 있지만 고등 과장은 발을 빼고 사법기로 넘겨버려서 이 조상훈이 지었던 범죄 절도, 인장, 도용, 문서, 위조, 사기, 횡령 등 이런 큰 범죄에 죄명을 붙여서 용수를 씌울 예정이다. 형편 보아서는 사건을 또 한 번 뒤집어서 그가 그런 범죄를 한 동기는 독립자금을 만들려고 한 것. 일제강점기 이거 진짜 큰 죄였겠죠. 일본의 입장에서는. 이러고 체면 좋게 뒤집어 쓰여 주려는 것이다. 그러니까 지금 조상훈은 완전히 여기 단단히 걸려 들어간 것 같아요. 그렇게 되면 다시 고등계로 넘기게 될 것이요. 치안유지법이나 보안법, 다양한 법들에 걸리나 봐요. 두둑한 철갑 옷을 입혀주게 될 것이다. 사건이 고등이 되고 상등 죄명, 높은
죄명이니까 굉장히 나쁜 뭐 악질 이런 죄명이겠죠. 용서받기 어려운 거. 이걸 붙여주면서도 명예일 것이니 도리어 고마워하리라고 부장은 혼자 웃었다. 이거 약간 비아냥거리는 거죠. 명예, 사람들 앞에서 있어 보이는 거 좋아하니까 있어 보이는 죄목을 씌워줄게 뭐 이런 거지. 혼자 막 비웃으면서. 그래서 어쨌든 사건이 두세씩 겹쳐서 두서를 차리지 못하기 때문에 간단한 상훈이 사건부터 집어치우려는 것이다. 부장은 가방 속에서 종이 한 장을 빼내어 펴놓으며 이것이 네 필적인가? 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상훈이 사건, 문서 위조 사건 같은 거고요. 그리고 나중에 뭐 치안유지법 이런 것은 덕기하고 약간 관련이 있을 수 있는데 그것을 상훈이까지 이제 같이 올가매서 뭔가를 하려고 하는 것 같아요. 근데 어쨌든 문서 위조는 판단해내기 굉장히 그래도 비교적 쉽다고 생각하니까 이 사건부터 해결하려고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종이 한 장을 빼내면서 누구의 필적이냐 하고 묻습니다. 그랬더니 조부의 유서다. 이거 문서를 보니까 지금 덕기가 봤을 때 할아버지의 유서구나 라는 것을 압니다. 누구의 손으로 꺼냈든지 이것을 보면 부친은 잡힌 모양이다. 부친이 문서를 가지고 가서 유서를 가지고 가서 위조를 했으니까요. 그 부친이 잡혔는지 아닌지도 지금 덕기는 모르는 상황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나마 보호를 해주려고 했는데 잡혔나 보네 라고 추측하죠. 다음에 또 한 장을 내놓았다. 그럼 이것은 덕기는 대답할 수가 없었다. 처음과 같은 날짜로 정미소를 상훈이에게 준다는 역시 조부의 유서였다. 둘 다 조부의 유서인 거예요. 유서는 사실 하나밖에 없잖아요. 두 개를 내놓는다는 것은 상훈이가 이 유서를 위조했다는 것을 거의 빼도 박도 못할 만한 어떤 결정적인 증거로서 지금 내민 거죠. 근데 다만 정미소를 상훈이에게 준다라고 하는 것은 상훈이에게 뭔가 권한이 간 거죠. 요 유서는 그럼 뭐가 가짜일 가능성이 높아요. 두 개 중에. 이게 가짜, 위조한 거고 요게 진짜 유서가 되는 거죠. 왜냐면 상훈이에게는 이 할아버지가 조이관이 유서에 이제 막 세산 상속을 많이 해주는 걸로 남기지 않았으니까 이게 위조한 겁니다. 물론 필적은 같아요. 위조하면서 뭐 글씨 똑같이 쓰는 사람한테 뭐 이렇게 의뢰를 받아서 했겠죠. 그러니까 조부의 필적입니다. 분명히 대답하였다. 잘못하면 위증죄가 될 것이니 잘 생각해 말을 해. 조부의 도장은 어디 있었나? 금고 속에 넣어두었는데 아버지가 달라셔서 드렸습니다. 아버지가 달라셔서. 그럼 아버지 왜 달라고 했겠어요? 위조하기 위함이죠. 그러니까 이제 덕기는 깨달은 것 같아요. 아버지를 보호해 주려다가 지금 결정적인 증거물을 들이밀었으니까 그 안 되겠다 하고 이제 사실을 얘기하는 것 같아요. 언제 왜 달라던가? 정미소 명의를 고치시느라 그랬던 것이지요. 이게 바로 상훈, 덕기 아버지의 위조 행위겠죠. 그래서 언제 줬어? 부친이 언제라 하였는지는 외착이 날까 보아서 좀 뻥뻥하다. 혹시라도 너무나 정확한 얘기를 했다가 이것이 서로 안 맞게 되면서 문제가 생길까봐 정확한 말을 얘기해야 되나 어떻게 해야 되나 하면서 좀 고민하는 거죠. 그러나 수원집에게 태평통 신문서를 내어줄 때 썼으니까 그 다음으로 되어야 하겠다고 생각하고 지난 날이던가요? 하고 부장의 눈치를 보죠. 부장은 더 추궁하지 않고 옆에 앉아있는 부하에게 눈짓을 하고 부하는 슬쩍 일어나 나갑니다. 부친을 불러다가 물음 맞춤을 안 하나? 그러니까 서로 이제 대질 신문 같은 거죠. 이런 생각을 하면서 이 자리에서 만나면 어쩌나 하는 겁이 났다. 아버지를 만나게 되면 지금 내가 뭔가를 미리 말을 맞춘 것도 아닌데 굉장히 상황이 다 들통나버리거나 내가 더 이상 조금이라도 아버지에 대해서 어떻게 뭐 도와줄 수 있는 그런 방법도 없는 거고요. 그리고 아버지가 어쨌든 죄를 지어서 감옥에서 아들을 만난다는 것 자체가 껄끄러운 거잖아요. 근데 5분도 못 지나서 문이 펄쩍 열린다. 휙 돌아다 보던 덕기는 목덜미에 칼이 들어오는 것 같이 고개를 털컥 떨어뜨리며 뛰어 일어났다. 그러니까 굉장히 충격을 받은 것 같아요. 그 꼴, 사람의 자식이 되어서는 차마 못 볼 노릇이다. 진짜 자기가 우려했던 대로 아버지가 온 것 같죠? 수갑을 질러서 포승을 허리를 질끈 동이고 흙이 뒤발을 한 모자를 채플린식으로 씌웠다. 이거는 그냥 거기 감옥에서 다른 사람들이 이렇게 아버지의 모습을 이렇게 만들어 놓은 거겠죠. 일단 미음 부분. 미음을 보니 특정 인물의 외양, 조상훈의 외양이겠죠.
이것을 구체적으로 묘사해서 서술하고 있다. 모자는 어떤 걸 쓰고 있는지, 포승은 어떻게 질끈 매고 있는지를 얘기했으니까 맞는 내용입니다. 흐트러진 머리카락이 앞으로 옆으로 흐트러진 것도 채플린식이다. 그러나 결코 연극이 아니다. 그러니까 찰리 채플린처럼 그렇게 한 거죠. 약간 좀 조롱하려고 한 게 아닐까 싶어요. 그런데 그것은 연극이 아니다. 추악하고도 잔인한 현실이다. 내 아버지의 이런 모습을 눈앞에서 봐야 하니까요. 자식이 이런 꼴을 부모가 보고 느끼는 것은 그것은 불쌍하고 애처로운 애정이지만 여기선 자식이 부모의 이런 꼴을 보는 거죠. 그러니까 자식이 부모의 이런 꼴, 여기서는 상훈이 이런 꼴을 보고 먼저 앞서는 것은 뼈저린 애정보다도 장상의 위신이 아버지 아들 간의 어떤 상하 관계가 있을 텐데 위신이 모독되는 차라리 자기보다 어리거나 낮은 사람이 딱 할 때 그것을 위로해주고 짠하게 볼 수 있지만 힘이 약하거나 서열이 낮은 사람이 자기보다 높았던 사람이 무너져 내리는 것. 그럼 그 높았던 사람의 입장에선 진짜 모든 자존감이 무너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 위신이 모독되는 점에 대해 일종의 허무감과 동정이 일어나고 그 다음에는 창피한 생각도 듭니다. 그 창피는 자기 개인과 맞상대자, 여기서는 아버지겠죠? 이 사람까지 포함한 일문일족, 조씨 가문의 시족적 불명예를 느끼는 데서 나오는 것이다. 이런 걸 좀 조롱하고 싶었던 마음도 그 부장에게 있었던 거죠. 좀 나쁘지만 어쨌든 이렇게 되면서 이 글 자체의 내용은 끝이 났어요. 그러니까 상훈이는 진짜 본인이 나쁘게 살았던 결과를 지금 자기의 아들 앞에서 쓰디쓰게 맛보고 있습니다. 풀지 않았던 문제들 볼게요. 12번에 4번. 부장은 상훈이 평소 해왔던 행동, 무슨 종교인으로서 아니면 민족 운동가인 것처럼 또는 뭐 사회에서 사람들이 많이 도와주는 것처럼 굉장히 착한 척 행동을 했었는데 그게 진실되지 않았었잖아요. 그래서 못마땅하게 생각하고 있는 거 맞죠? 그래서 단단히 골려주겠다라고 얘기했으니까. 5번. 덕기는 공경에 처한 상훈을 위해 부장에게 거짓말하고 있다. 거짓말했으나 나중에 결국은 다 들통나긴 했어요. 그래도 어쨌든 거짓말한 건 맞아요. 그렇기 때문에 12번에는 2번이 답이 되는 거고요. 14번. 가와 나에 대한 이해로 가장 적절한 것은 둘 다 유서였는데 가가 진짜였고 나가 가짜였죠. 그럼 1번. 가와 달리 나는 조부의 도장이 찍혀있지 않다. 아니죠. 둘 다 찍혀있죠. 그래서 조부의 도장을 언제 줬냐 뭐 이런 거 이제 물어보잖아요. 그러니까 1번은 틀린 내용이고요. 2번. 나와 달리 가에 쓰인 필적은 조부의 것과 같다. 둘 다 필적은 동일했죠. 그런데 내용이 정미소를 상훈에게 주냐 그렇지 않으냐 그 내용이 있고 없고가 달랐던 거예요. 3번. 가는 나를 쓴 시점보다 늦게 상훈이 작성한 것이다. 가가 진짜였고 나가 가짜잖아요. 가짜가 더 늦게 작성한 거겠죠. 근데 가라고 했으니까 이건 잘못된 거예요. 순서가 바뀌었죠. 나는 가를 쓴 시점보다 늦게 상훈이 작성한 가짜 유서였습니다. 4번. 나는 정미소에 대한 상훈의 소유권을 인정하고 있다. 이 내용이 추가가 되어 있는 거죠. 그러니까 답은 4번입니다. 그러니까 위조된 내용이 있는 거예요. 가는 덕기가 나는 상훈이 가지고 있던 것을 압수한 것이다. 언뜻 보면 맞는 것 같이 착각할 수도 있어요. 진짜 유서의 경우는 덕기에게 상속권을 준 거고 나의 가짜 유서 같은 경우에는 상훈이에게 정미소에 대한 소유권을 인정했으니까 언뜻 보면 맞다고 혹시나 헷갈릴지는 잘 모르겠지만요. 덕기는 자기가 갖고 있던 유서를 누군가가 훔쳐갖고 그게 위조가 되면서 나중에 상훈이는 덕기로부터 빼앗았던 또는 훔쳐갔던 그 유서를 위조하면서 두 개를 갖고 있었던 거겠죠. 그렇기 때문에 덕기가 갖고 있던 걸 압수했다라고 볼 수는 없는 겁니다. 5번 틀린 내용이죠. 마지막 15번. 아까 이 시대적인 배경에 대해서 나와 있는 내용이었는데 1번 선지. 조부가 덕기에게 맡기고자 하는 사당과 열쇠는 각각 구시대적인 가치와 이게 바로 사당, 조상을 섬기거나 가문의 명예를 드높이는 거죠. 그러면서 열쇠의 경우는 돈을 지키고자, 재산을 지키고자 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자본주의적인 가치를 표상하는 것 맞죠? 2번. 자기 몫의 재산을 챙기기 위해 영감의 죽음을 거론하는 수원집의 모습에서 맞죠? 여기 내용 나와 있었고요. 물질 만능주의의 태도가 느껴지는군. 누군가의 목숨보다 중요한 것은 자신이 취하게 될 물질,
재물이 되는 거니까 맞는 내용이죠. 3번. 부장이 상훈을 골려주려고 하는 근본적인 이유는 상훈이 겉으로는 종교, 사회운동에 앞장서지만 속으로는 자신의 입속을 챙기는 위선적인 모습이라서 그래서 한번 골려주고 싶었다라고 얘기합니다. 3번 맞고요. 4번. 덕기가 상훈에게 조부의 도장을 순순히 준 이유는 순순히 준 거 아니죠. 그냥 가져가 버렸던 거잖아요. 와, 그래서 위조했나 보다. 라는 것을 부장의 말을 통해서 알기 때문에 순순히 준 적이 사실은 없습니다. 그런데 이제 아버지를 조금 보호해주고 싶으니까 뭐 달라셔서 드렸습니다. 하는 편들기 말 같은 것을 좀 하는 거죠. 그래서 이것은 자본주의적인 가치보다 가족 윤리를 우선시하는 가치관 때문일 수도 있겠군 이라고 얘기하는 것. 그러니까 자본주의 가치보다 가족 윤리를 우선시하는 생각이 어느 정도 있으니까 여기서는 조부의 도장을 내가 순순히 준 것처럼 얘기를 합니다. 이 말도 하는 이유는 사실은 아예 도장도 갖고 간 거 아니에요, 빌려준 것도 아니에요 라고 하고 싶었지만 상황상 이 위조한 유서까지 2개 다 들이미니까 나름대로는 타협하듯이 아버지도 조금은 보호하면서 상황을 인정한 그런 면이 있죠. 다만 도장을 순순히 줬다. 이 부분은 완전히 적절치 않습니다. 답은 4번이 되겠죠. 5번. 덕기가 상훈의 모습을 보고 차마 못 볼 노릇이라고 여기는 이유는 전통적인 가치와 윤리에 기반한 정서 때문이라고 볼 수 있겠군. 그렇죠. 그러면서 장상의 어떤 뭐 지위나 이런 것들이 있는데 높은 지위 또는 높은 나이 든 사람이 굉장히 자신이 추악해지거나 아니면 추해진 상황을 어린 사람에게 보이는 것은 정말 괴로운 일이다. 그것은 너무 힘든 일이다. 뭐 이런 식의 얘기를 했잖아요. 그러니까 전통적인 가치, 장상 이런 거 이제 얘기했던 부분에서 알 수 있는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5번도 맞는 내용이죠. 이렇게 해서 수능 특강에 수록된 문제를 다 함께 살펴봤었고요. 하나하나 보시면서 느껴보셨을 텐데 99년 기출 문제보다 어찌 보면은 조금 더 폭넓게 많이 생각해야 되고 다루어지는 지문도 굉장히 좀 긴 편이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3대를 한번 공부하시면서 수능에는 진짜 예전에 나왔었기 때문에 이거 충분히 여러분 수능에 나올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문제에 드러났던 내용들을 명확하게 잘 이해하시고 그리고 3대 전체의 줄거리 한번 정리해 드렸었는데 그것도 꼼꼼히 살피시면서 내용 전체의 흐름이나 의미 같은 것들을 잘 이해하고 넘어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 모두 수고하셨고요. 다음에도 또 좋은 수업 영상으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안녕.